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10월 4일 1시 16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상승이 나오면 눌림이 있는 것이고, 눌림이 있으면 그 눌림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 그리고 눌림을 이겨낸다, 그런 반등, 이런 모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상승 계속 하락 이렇게만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것과 눌림에 있어서 어디 위치가 중요한지를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다 틀리다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확실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그동안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 기간 상승 안에 상승보다는 아주 살짝 지금 크게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바로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고,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위치에 어떤 흐름인지를 비트코인과 니플을 기준으로 잡고선 다른 알트코인이라든 다른 코인은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상승이 크면 하락이 클 수도 있고요. 당연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빠지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승이 크면 하락도 단기적으로 큰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플과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알트코인이 조금 더 빠진다라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비트코인과 니플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게 하락입니까? 이거는 하락이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의 지지, 눌림 지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자,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기회다라고, 지금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빠졌을 때 기회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역시 기회 맞지? 그리고 빠지면 기회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지, 이거는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요, 기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 기회다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다. 자, 어디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근데 계속 빠지는데 기회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 반등이 충분히, 저는 기준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 양봉 캔들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는 빠져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볼벤 밑으로 빠져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기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보지만, 이거는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만 보고서는, 자, 기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선까지만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준 매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지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기준이냐라는 것을 체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죠. 끝에, 상단 끝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끝에 지금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니플도 보겠습니다. 니플도 보시면 지금 현재 모습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다
이 모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어느 위치가 어떻고 어느 위치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자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정상입니다가 아니라 자 지금 이 밑에 매수 뭐라 그랬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두 자리인데 이때 말씀드린 거죠. 매수 자리가 두 자리인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죠. 매수 자리가 맞죠? 여기 또 맞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뭐다? 매수 자리인데 밑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가 매수가 되고 올라가면 여기는 저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보시면 딱 찍고 내려가죠. 예, 왜? 저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건 정상적인 거죠.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도 이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매수 물량이 쏠리기 때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기준 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밑으로 뺐다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물량의 거래량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승과 하락의 모습입니다. 그냥 비트코인과 니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조절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도 흔들림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인하기 쉽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이 나와도 괜찮고요. 이 모습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하락은 괜찮다. 다만 다시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 단기 눌림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하느냐. 단순히 매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절 그리고 추가라 또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매수 눌림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